정적분은요, 내가 개념으로는 익혀드릴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사실 증명을 통해서 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왜 이것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교육과정에서 그걸 뺐어요. 미쳐버렸어. 미쳤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내용은 미적분 2를 가야지 증명을 해줘요. 수학이 원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증명이 되어야 하고 그걸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배웠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걸 뺐어요. 근데 그 내용이 한번 이해가면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처음 배울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99%가 힘들어해. 그래서 나도 처음에 그거 가르칠 때 처음 개념을 배우는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칠 때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근데 이제는 그 개념을 증명할 필요가 없대요. 아싸, 나이스. 그래서 그냥 공식을 암기시켜 드릴 거고요. 대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공식을 익히게끔만 말씀드릴 겁니다. 자,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언제 쓰이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넓이들은 사실 어떤 넓이만 구할 수 있냐면 반듯한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만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3, 여기가 4라고 했을 때 이 넓이는 12예요. 오케이? 근데 이 넓이를 이렇게 말하면 어렵긴 한데 이 넓이를 정적분의 의미로서 넓이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cm짜리인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얘가 하나의 면이 되는 거거든요. 3cm짜리인 나무 막대기를 얼마만큼 쌓아 올린 거야? 4cm만큼 쌓아 올린 거야. 그럼 이때와 3cm짜리 막대를 6cm만큼 쌓아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죠? 그럼 이 둘이 쌓여있는 이 나무 막대를 숫자로 표현한 게 넓이인 거고 그 넓이의 계산 값은 3cm짜리를 4cm만큼 쌓아 올린 거니까 3 곱하기 4에서 12가 되는 거고요. 얘는 3cm짜리를 6cm만큼 쌓아 올린 거니까 3 곱하기 6에서 18이 되는 거였어요. 맞죠? 원래 우린 단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정적분할 때는 넓이를 우리가 구하는 거지만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거야. 3을 4만큼 쌓아 올렸어. 그럼 12. 3을 6만큼 쌓아 올려서 18. 비교되잖아. 숫자끼리 비교가 되잖아. 단위가 중요했던 건 뭐냐면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길이를 표현하는 단위가 여러 개일 때는 숫자만 크다고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너희 기억 안 나? 우리 부채꼴 넓이 구할 때 단위가 없었어. 파이는 들어갔지만 단위는 없었단 말이야. 여러 개의 단위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야. 단위를 여러 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숫자만 보고도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위 없이 넓이를 구할 거예요. 여기까지 가니? 근데 이거는 반듯한 직사각형이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너무 비약인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이 나무 막대가 쌓여 있는데 얘를 톡톡톡톡 쳐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막대기가 약간씩 앞으로 비스듬히 옮겨진 거야, 이렇게. 근데 이 가로의 길은 전부 다 3인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얘의 넓이랑 얘 넓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 이해가겠어요? 이해가서 선생님 얘가 좀 차이가 아니야 다 똑같은 길이야. 그러니까 이 두께를 무시하고 그냥 같은 거라고 느끼라고 하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이 넓이 같은 거죠?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반듯한 선분들끼리의 넓이만 구할 수 있는 건지 알았는데 곡선이 들어간 부분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정적분은 곡선이 들어간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정적분은 뭘 구하는 거라고?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림은 좀 다르겠지만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보세요. 여기가 Y축인데
상수함수가 있어요. y는 4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있어. 근데 문제가 이거야. 헉, 웬일이야? 틀려? 웬일이야? 잘했어. 1부터 7까지가 있어요. 자, 물어볼게. x가 1일 때부터 x가 7일 때까지 y축이랑 평행한 선 이렇게 그으세요. 이 넓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길이가 4짜리인 막대기를 계속 쌓아 올린 거야. 옆으로 붙인 거야. 얼마만큼? 1부터 7까지인 거니까 6만큼. 그럼 이거의 넓이는 6 곱하기 4가 돼서 24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이해 갔어요? 이렇게 세로로 된 막대기의 길이를 싹 다 더해서 이 넓이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야. 괜찮니? 오케이? 이게 정적분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먼저 뭐 구할 거냐면 여기 S1 넓이를 구할 거야.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를 그냥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여기 A를 숫자 1로 보겠고요. 여기 눈금을 3이라고만 해볼게. 어떤 넓이 구할 거냐면 fx 함수가 있는데 이 보라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갔어? 이해 갔죠?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보세요. x가 1일 때의 이 높이. 근데 x가 1보다 조금 더 커졌어. 그럼 높이가 좀 달라지겠지. 점점 어떻게 돼? 짧아지죠? 어쨌든 이 선분의 길이가 다 있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계속 더해. 3이 되는 순간 0 되겠죠, 높이가. 여기 높이가 만약에 5였어. 점점 높이가 줄어들어요. 언젠간 0이 되겠죠. 그 함수값들을 싹 다 더하면 넓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괜찮아요? 이게 바로 정적분이에요. 여기 사이에 함수값들을 다 뭐해라? 더하라. 그럼 마치 막대기를 여러 개를 더하는데 높이가 같은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겠죠. 그럼 그걸 다 더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넓이가 된다는 얘기야. 이 느낌인 거야. 함수값들을 싹 다 더해서 넓이로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겠니? 네. 그럼 다시 이 fx 함수의 함수값을 더하는 건데 이런 거 아니야? f1 더하고 f1.1 더하고 f1.2 더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괜찮아요?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3인 거라고. 괜찮니? f1이 누구 말하는 거야? 주황색 요 막대기 하나 말하는 거라고. f1.1은 누군 거야? 1.1에서의 함수값이 또 있겠죠? 그걸 더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f1.2 해가지고 다 더하란 얘기죠? 어디까지? f3까지를 더하란 얘기인 거라고요. 괜찮니? 네. 이걸 다 더하면 저 넓이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 갔죠?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시그마 알잖아. 시그마 AK K는 1부터 10까지 얘가 뭘 말하는 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어디까지? A10까지 더하는 거라고. 맞아 안 맞아? 이 시그마랑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배운 인테그럴이랑 같은 거야 사실은. 거의 같은 거야. 다만 얘는 1부터 10까지였을 때 대입하는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10개만 대입하는 거야. 자연수만 대입하는 거야. 근데 인테그럴은 1부터 10까지 모든 숫자 1, 1.1, 1.1, 1.2 다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다 더하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걸 인테그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인테그럴 얘랑 그냥 똑같은 거고 시작하는 값이 1, 끝나는 값이 10이잖아. 얘는 시작하는 값이 얼마야? 1, 끝나는 값이 3이죠? 시작하는 값을 당연히 위에 써요? 아래 써요? 아래 쓸 거고 끝나는 값 어디다 써요? 위에 쓰겠죠. 그리고 누굴 더하는 거야? 함수값을 더하는 거잖아. fx를 다 더한 거잖아. 얘가 fx를 더한 거죠? 여기에 fx. 당연히 dx라고 쓰는 거예요. 부정적분에서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시작하는 x값이랑 끝나는 x값만 지정해주면 돼요. 됐니? 이걸 합쳐놓은 게 이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건 나중이야. 이거 계산은 나중이야. 계산은 어렵지도 않고 쉬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현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니? 괜찮아요? 그럼 두 번째, S2 넓이는 3부터 B까지인 건데
여기 함수값을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질문입니다. 인테그럴 3부터 b까지 fx를 합친 것이 S2 넓이가 맞단 말이에요.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색칠된 부분에 주황색으로 말고 노란색으로 해볼게. 이 노란색 부분에 넓이를 직접 구했더니 그 넓이가 5래. 질문입니다. 3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은 얼마? 그렇지. 이게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돼요. 얘는. 다시 아까 이 보라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직접 구했어. 이 넓이를 구했더니 그 넓이가 만약에 2 나왔다 해볼게. 그러면 1부터 3까지 fx를 정적분하면 얼마야? 얘는 2예요. 근데 S2 3부터 b까지 노란색에 해당하는 정적분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예요. 이유가 뭘까? 네, 얘들아, 정적분이라는 건 함수값, y값들을 다 더하는 거잖아. 근데 3부터 b까지에 있는 모든 y값은요, 뭐하는 짓들이야, 지금 다들. 3부터 b까지 향하는 함수값, 얘도 음수, 얘도 음수, 다 음수죠? 음수인 y값을 싹 다 더했으니 그 결과도 뭐가 돼? 당연히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음수가 됩니다. 되겠어요? 자, 계산은 조금 이따 할 거고 지금 우리가 정적분이 뭔지만 보는 건데 정적분은 넓이에요. 그런데 x축 위쪽에 있는 넓이들은 양수인 넓이로 계산이 되고요. x축 아래쪽에 있는 넓이는 음수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함수값들을 더하는 거다 보니까 x축 위쪽에 있는 건 플러스 값, x축 아래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값이라서 아래쪽에 있는 넓이는 마이너스, 위쪽에 있는 넓이는 플러스로 계산이 된다. 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넓이를 구하는 식을 왜 이렇게 쓰는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됐냐? 자, 그럼 일단은 111쪽 풀고 가볼게요. 112쪽. 112쪽 문제 4개 있거든요. 112쪽 문제 풀고 갈게요. 4문제. 빨리 풀어. 서있지 말고 와서 풀어. 이거 내문인가요? 네, 그 내문 풀어볼게요. 그래서 너희들 그걸 기본적으로 알게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당연히 그림을 그려야 돼요. 지금 아직 계산하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려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을 이용해야 돼요. 그 다음을 좀 볼게요. 안 어려워요. 이거 생각보다 안 어려우니까 겁먹을 건 없고. 뭐냐면 부정적분하고 정적분하고 이제 관계예요. 이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좀 전에 문제처럼 인테그럴 2x 그 다음에 x는 0부터 3 이렇게 식이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 너희가 풀었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 돼요. 0부터 3까지 그래프에 대한 함수값을 더하는 거니까 이 길이가 6이 나올 거라서 넓이는 3 곱하기 6 나누기 2해서 넓이를 구하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x제곱 dx 이걸 구하래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고 0부터 3까지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곡선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삼각형 너비 구하듯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정적분을 이용할 거야. 계산하는 요령을 아셔야 합니다. 됐어요? 증명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기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함수 fx라는 함수를 x가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정적분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오케이? 이거의 계산 결과가 뭐냐면요. 보세요. fx를 부정적분한 라지 fx를 한번 쓰시고요. 계산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대괄호 꼭 해주세요. 대괄호 해주시고 윗끝 b를 여기다가 아래끝 a를 여기다가. 자, 얘 읽을 때 숫자 a부터 b까지인데 이걸 아래끝, 윗끝, 아래끝, 위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아래끝, 윗끝이에요. 그걸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b와 a를 집어넣어. 그리고 이 둘을 더하는 게 아니라 빼면 돼요. 이게 바로 정적분의 계산 방법이에요. 되게 쉬워요. 한번 해볼게. 그럼 얘를 계산하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게 미분이잖아. 아니 fx잖아. 얘를 뭐해? 부정적분할 거예요. 얼마 돼요? x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괜찮아? 0과 3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3을 대입한 3, 3은 9 플러스 c에서 0을 집어넣으면 0 플러스 c를 뭐 하라는 얘기야?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답은 c 없어지고 9 빼기 0이니까 9가 되겠네. 이 넓이 9예요. 아까 해봤잖아. 신기하죠? 이윤 설명 못해요. 여기까지 됐니? 선생님. 얘까지 한번 해볼까? 그럼 얘도 보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x제곱을 부정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대괄해주고 0과 3. 맞아 안 맞아? 이제 뭐해? 미안해. 플러스 c 해주시고 0과 3 넣으면 되겠죠? 3을 넣으면 3분의 27인 거니까 9 플러스 c 에서 0을 집어넣으면 0 플러스 c인 거고 빼라는 얘기네. 얼마 돼? c는 없어져요. 맞죠? 근데 얘들아 봐봐. 진짜로 여기에서 3 넣고 0 넣은 걸 빼라는 얘기는 적분산수 c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 사라지죠. 그래서 정적분할 때는 얘를 부정적분한 값을 구하랬을 때 상수 c를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해볼게요. 인테그럴 2부터 4까지 3x제곱 마이너스 4 dx 정적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계산하고 싶으면 곡선상의 넓이인데 플러스 하자. 쟤 뭐 해주고 부정적분 해주면 x세제곱 플러스 4x죠. c 써 안 써? 안 쓰고 윗끝 4와 아래끝 2만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4 넣으시면 4의 세제곱 64 4, 4, 16이 되는 거고 빼 누구를? 2를 대입한 값 8 플러스 8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적분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됐니?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뭘 익혀야 돼?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익혀야 돼. 일단 여기는. 됐죠? 요거 하나는 지금 내가 뭔가 해드릴 건데 요건 익히면 되겠고 지금 두 번째 설명 좀 해볼게요. 이거는 대단한 내용이 아닌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정적분 계산할 때 부정적분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 C를 안 쓸 뿐이지 부정적분 하는 건 맞잖아. 맞죠? 정적분의 성질이 부정적분의 성질이 정적분에도 거의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해보세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kfx dx fx 함수가 있고 k가 실수배야. 물어볼게. k 앞으로 빼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볼게요. 인테그럴 ax제곱 2부터 5까지 dx 이거 계산하래요. 이거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a를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숫자 3이라든지 4였어도 당연히 뺄 수 있는데 문자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유는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건 누구만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야? x만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x가 아닌 다른 문자가 있으면 다 숫자로 보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인테그럴 3부터 a까지 xy dx예요. 뭔가 복잡해 보이죠? 아니, 적분 변수가 x이기 때문에 이 y는 숫자인 거야. 그래서 얘를 앞으로 빼버리면 y 인테그럴 3부터 a까지 x dx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수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인테그럴 앞에 다 뺄 수 있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a부터 b까지 fx와 gx가 더하기 또는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때는 a부터 b까지의 fx와 a부터 b까지의 gx를 따로따로 구한 후에 합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 얘가 만약에 곱하기였어. 곱하기로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됐잖아. 부정적분도 이렇게 안 됐던 거잖아. 정적분이라도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정적분의 성질들이 그냥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금방 끝나? 잠깐만. 자, 그럼 이거는요. 만약에 1부터 3까지 fx, dx가 있는데 보통은 얘들아 아래 끝과 위 끝이 있었을 때 위 끝이 더 커요. 오케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부정적분은 누구? 라지 fx에 3 넣은 거에서 1 넣은 걸 빼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물어볼게요. 혹시 식을 이렇게 쓰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부정적분해서 라지 fx를 만들고 누구에서 누굴 빼야 돼? 1 넣은 거에서 3 넣은 걸 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얘들아, 얘랑 무슨 관계야? 반대부호 관계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되는 거라고. 다시 여기에 마이너스 곱하면 누가 된다고?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냐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랑 누구랑 같냐면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고 앞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얘는 라지 fb 빼기 라지 fa거든요. 얘도 똑같이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해?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된다. 알겠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아래 끝이 더 작은 녀석이어야 넓이를 구하는 해석이 쉽거든요. 아래 게 더 커버리면 뭔가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계산할 때 아래 값이 더 큰 게 나온다면 바꾸세요. 바꾸고 앞에 뭐 해줘? 마이너스만 취해주라고. 그리고 그 마이너스는 안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산할 때 아래 끝이 무조건 더 작은 수이도록 노력해달라는 얘기야. 그쵸? 괜찮니? 자, 마지막 개념이야. 마지막 개념. 이제 정적분 공식인데 어렵지 않아요. 다 쉽잖아 지금. 이거 하나 나온 거잖아. 위아래 바꾸면서 마이너스 해주는 거 이거 하나 나온 거잖아. 또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이게 fx 그래프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예요.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숫자로 볼게. 이 넓이를 8이라고 할 거고 b부터 c까지 이 넓이를 7이라고 한번 해볼게. a부터 b까지의 fx dx는 얼마? 얼마? 8이죠? b부터 c까지의 fx dx는 얼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럼 이거는요. a부터 c까지의 fx dx는 15가 되는 거예요. 얘네 둘 합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랑 B부터 C까지의 정적분은 A부터 B까지의 넓이에서 B부터 C까지의 넓이를 합치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A부터 C까지의 정적분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맞죠? 괜찮아요? 이게 당연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A, B, C는 어떤 숫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보통 너희들이 자신있게 푸는 건 이런 거야. 잘 봐봐. 얘랑 똑같은 거 하나만 해볼게. 1부터 3까지의 fx dx랑 3부터 10까지의 fx dx를 합치래요. 윗끝이랑 아래끝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케이? 이걸 합치면 얼마가 된다? 인테그럴 1부터 10까지의 fx dx랑 같다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되니 안 되니? 되죠? 봐보세요. 다시 한번. 1부터 마3까지의 fx dx랑 마3부터 10까지의 fx dx랑 이걸 더하면 역시나 1부터 10까지의 fx dx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좀 이상하잖아. 이거 됩니다. 얘가 얘보다 더 작은 수 같다고 좀 아리송해.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값이 같으면 무조건 합칠 수 있어요. 그거의 증명이 되게 간단해. 뭐냐면 이거 부정지분 라지 F죠. 라지 F에 마3 넣고 라지 F에 1 넣어서 뺀 거예요. 얘가.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라지 F에 10 넣고 라지 F에 마3 넣은 걸 뺀 거라고요. 맞죠? 이 둘을 더하라는데 F마3과 F마3이 없어지잖아. 부호가 반부호라서. 그럼 이 둘만 남는 거 맞죠? 그럼 얘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 값이 같기만 하고 더하기면 무조건 됩니다. 이해가 갔어요? 근데 얘를 살짝 페이크를 어떻게 하면 1부터 4까지의 fx dx에 더하기 빼기 10부터 4까지의 fx dx 연결도 안 되고 전혀 다르잖아. 근데 이 빼기를 뭘로 바꾸면서? 플러스로 바꾸면서 이 둘의 위치를 뭐하면? 바꿔버리면 합칠 수 있어 없어? 이거 합쳐지는 거예요. 됐죠? 네. 됐죠? 됐죠? 개념은 이제 공식이 끝났어요. 그럼 하나만 더 맞으면 하나만 더. 이건 이제 될 거야. 설명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했더니 그 넓이가 10이 나왔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했더니 이 넓이가 8이 나왔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넓이라 그랬죠? 물어봅니다. 인테그럴 1부터 5까지 fx, 이 함수가 fx예요. 이 얼마라고? 질문. 1부터 9까지의 fx dx는 얼마예요? 이건 18이 아니고 2가 됩니다. 왜냐하면 5부터 9까지의 정적분 값이 음수 쪽에 해당하는 넓이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8로 계산이 돼요. 그럼 1부터 9까지면 1부터 5까지의 정적분 값 10이랑 5부터 9까지 정적분 값 마이너스 8을 뭐 해줘야 돼? 합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적분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조심하세요. 나중에 대신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fx 함수가, 잘 보세요. 여기를 1로 볼게. 자, 문제 이렇게 해요. 말 잘 들어. fx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fx 함수는 얘고요. x축은 얘거든요.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어딜 말하는 것 같아? 여기와 여기 둘 다 말하는 거죠. 그럼 질문입니다. x축하고 fx로 둘러싼 넓이는 얼마? 이건 18인 거야. 도형끼리 둘러싼 넓이라는 건 진짜 넓이인 거고 넓이는 부호가 없어요. 다 양수값인 거야. 얘는 이 넓이를 왜 음수라고 말하면 너희들한테 이해를 쉽게 시키려고 넓이야 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이건 정적분 값인 걸 말이야. 5부터 9까지 정적분 하면 얘는 얼마야? 음수값들 합친 거니까 음수인 넓이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사실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넓이를 물어보는지 정적분을 물어보는지 너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될까요? 네. 자, 문제 조금만 풀고 쉬는 시간 줄게요. 아까 전에 50분이라고 했잖아.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15쪽이요. 115쪽. 반복 수학이요. 115쪽. (115쪽만) 풀게요. 싹 다 풀어. 115쪽 싹 다 풀어. 이거 풀면 쉬는 시간. 115쪽이요? 네, 반복 수학 115쪽 풀면 돼요. 세상에 저는 찐다. 진짜? 자, 일단은 정적분식이 주어지면 부정적분 이용해서 푸샵 10개. 푸샵 10개. 추웠어요? 응. 아, 근데 저 너무 정가세 여기 여세 가방. 그 창균 여기 봐야지. 언제 먹기만 할 거야, 이 새끼야. 자, 봐봐. 계산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이거 할 수 있니, 없니? 있죠? 4차니까 5분의 3, x 5제곱 되고요. 1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좀 웃기잖아요. 마일과 마일 대입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마일 넣거나 마일 넣으면 똑같은 값인 거잖아. 똑같은 값을 넣어서 빼면 당연히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은 값이면 정적분 값은 0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걸 그림으로 해석해 볼까? 3x 4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거의 2차 함수랑 비슷한 모양이 되는데 이게 이거야. x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부터 오른쪽에는 어느 눈금까지의 넓이는 둘러싸인 넓이가 될 수가 있는데 마일부터의 마일이래. 그럼 선 하나 아니에요? 선 하나죠. 중요한 겁니다. 선도 넓이를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습니다. 이유는 선은 내가 너희들 보여주려고 분필로 두꺼운 뭐 스틱 막대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두께가 없어요. 두께가 있는 순간 다른 여러 개의 함수값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두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보고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테두리 선은 없어. 이렇게 된 넓이랑 테두리가 꽉 차져 있는 이 넓이 값은요 같아요. 그 말은 선은 넓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으면 넓이가 해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으면 똑같은 값을 빼는 거니까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인 거예요. 자, 이거 얼마야, 그럼 이거는? 이거 계산하면? 빵이에요. 오른쪽과 부정적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냥 빵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갔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만약에 인테그럴 숫자로 볼게요. 3부터 x까지, f'x, dx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재.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얘를 뭐 해줘? 일단 적분하시면 그냥 fx가 되겠죠? 그리고 윗끝과 아래끝을 넣어줄 거고, 넣으시면 fx에서 빼기 f3이 됩니다. 괜찮아? 문제 없죠? 네. 아래끝과 윗끝 중에 숫자가 아닌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x고 여기도 x면 계산은 되지만 어때요? 보기가 좀 예쁘진 않죠? 그래서 정적분 아래끝 윗끝에 문자가 있을 때는요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문자가 있을 때는 여기 안쪽에 있는 변수를 다른 문자로 사용해요. 그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어요? 얘를? 다른 걸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y? 아예 다른 걸로. 대부분 뭘로 쓰냐면 t로 씁니다.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얘가 t가 되겠죠?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부정적분에서는 이게 어땠어요? 인테그럴 fx dx와 인테그럴 fy dy가 같아 달라? 빨리나? 파라미터 줄까? 같아 달라. 이건 그냥 달라요. 얘는 fx 플러스 c야. 얘는 fy 플러스 c야. 이 c가 다른 c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좌변은 x에 관한 식, 오른쪽은 y에 관한 식이야. 어떻게 같아요? 다르죠. 이해가니? 근데 얘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인테그럴 a부터 b까지의 fx dx와 a부터 b까지의 fy dy를 계산하게 된다면 프라임을 하자. 프라임. 그럼 어떻게 되면 스몰 f에 b와 a를 넣어서 fb 빼기 fa가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 부정적분에서 라지 fy인데 아니 그냥 fy인데 b 넣고 a 넣은 걸 빼라는 얘기인 거죠. 값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 부정적분은 적분 변수라고 하는 이 x가 어떤 문자냐에 따라서 주인공 변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녀석의 주인공 문자는 x인 거고 얘의 주인공 문자는 y인 건데 정적분의 경우는요. 애들아 봐봐. 이게 결과적으로 x는 문이었던 거고 그 문에 b와 a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결과론적으로 여기서는 문이었던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죠. 여기 y도 어떻게 되는 거야? 문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거야. 들어간 a, b만 남는 거예요. 정적분에서는 그래서 문자의 종류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는 내가 원하는 문자 아무거나 바꿔도 돼. f 프라임 t, d t로 바꿀 수도 있고 k, c, z 아무거나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정적분일 때는 그래서 변수는 항상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배웠던 문자 중에 있어요. 1부터 3까지 fx dx에 3부터 6까지 함수면 합칠 수 있었던 거잖아. 대신에 그러려면 이 fx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 식이 만약에 fy dy라고 되어 있다면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얘를 x로 바꿔서 합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심지어 여기를 x가 아니라 y가 아니라 아예 다른 t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적분일 때는 변수가 아래 끝, 위 끝 중에 x가 있을 때는 t로 나타내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겠어요? 정적분에서는 문자의 종류, 변수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저건데요. 이걸 계산하시면 fx 빼기 f3이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얘를 미분할 겁니다. 얘를 미분할 거야. 얘를 미분할 거야. 자, 얘를 미분한다라고 하는 수학적 기호가 어떻게 되냐면 어렵지 않고 한 번에 보면 돼. 괄호해 주시고 프라임 해도 돼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전체 앞에 dx분의 d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미분하겠다는 뜻인데 문자 누구를 주인공으로? x를 주인공으로 미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dx분의 d라고 쓸 수도 있고 그냥 프라임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되겠니?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얘만 미분해? 같은 식이니까 얘도 뭐해? dx분의 d. 여기다 프라임은 잘 안 써요. 여기다는 dx, d가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럼 이 뜻이 뭐야? 이 정적분을 x에 관하여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잘 보세요. 각각 미분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누가 돼?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f 프라임 3.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죠? 아니거든. 얘들아, 얘는 상수 아니야? 얼마인지 모르지만 숫자 있잖아. 상수 미분하면. 공부를 안 해서 새끼 아니지. 숫자 안 해서 새끼 아니지.
상수 미분하면 없어져요. 얘만 남습니다. 그럼 얘들아 마치 뭐냐면 얘가 있었는데 얘를 x로 미분하면 얘만 떨어져 나오는데 그 변수가 x로 바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이것도 공식을 익히시는 겁니다. 알겠죠? 잘 보세요. 인테그럴 숫자 a부터 x까지 ft dt예요. 이걸 x에 관하여 미분한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fx가 됩니다. 다시 원리는 이거야. 얘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ft인데 여기에 x와 a를 집어넣어서 라지 f 빼기 라지 fa가 여기까지예요. 근데 얘를 뭐 하라고? x에 관한 미분하는 건데 그럼 얘는 없어질 거고 얘를 x에 관한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정적분 문제 중에서 절반은 얘거든요.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매번 이걸 이렇게 할 거냐고. 아니잖아. 너무 많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해야 이제 다시 FTDT예요. TDT가 되게 중요해. 근데 여기에 숫자가 아니라 뭐가 있어? 문자가 있어. 그리고 이거를 X에 관하여 미분해. 자, 공식 이름이 뭐냐면 되게 유치하지만 X가 두 개가 있고 T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이 XXTT예요. X 두 개, T 두 개. XXTT 공식인데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면 요 X가 T 대신에 들어오면 끝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연습해볼게. 인테그럴 3. 선생님, 여기 A는 숫자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아무거나 안 줘도 돼요. 어차피 미분하면 0 되는 거라서. 자, 3부터 X까지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dt가 있어요. 네. 정적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뭐 한대? X에 관하여 미분한대요. 자, 이 공식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공식은 XXTT 됐잖아. X 두 개, T 두 개 되잖아. X 두 개인데 T가 세 개인데요? 네. 이건 그냥 하나의 함수 FT로 보는 거예요. 모양꼴 보셔야 돼요. XXTT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되게 중요한 거는 요 X가 여기 T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얼마? 3x제곱 마이너스 4x. 이 없어져? 안 없어져요. 이거 포함한 게 FT였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나오는데 변수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미분하고 적분이 없어지는 거 얘만 남는 건데 이 남을 때 t 대신에 x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XXTT 공식입니다. 될까요? 네. 하고 갈게요. 하고 가는데 근데 얘들아, 근데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일단 좀 이따 풀면 나오는데 만약 문제 중에서 뭐 3부터 x까지의 FTDT가 있는데 얘가 만약 뭐 4t제곱, 4x제곱 플러스 a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적분 구간이 상수부터 변수로 되어 있는 모든 문제는요 반드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수문 조건이 있어요. 수문 조건.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풀 건데 예를 들어 뭐 미분하거나 뭔가 할 건데 X로 할까? 뭐 있는데 여기 미정계에서 A가 아직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반드시 수문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거에 의해서 A가 무조건 구해집니다. 사실은요. 이거 무조건 구해져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모르겠네. 여기 X에 얘들아 얘랑 똑같은 숫자를 넣는 거야.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아지는 X를 대입하는 거야. 근데 여기만 대입해요? 여기도 똑같이 넣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 0이에요. 아래 끝, 위 끝이 0이니까. 넣으면 4 빼기 A예요. 그럼 A 얼마야? A가 4인 거야. 이런 식으로 수문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상수부터 변수의 정적분이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미정계수가 꼭 한두 개씩 있을 거야.
근데 그걸 구하려면 우리가 조건식을 만들어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조건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아지는 숫자를 변수 x에 넣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럼 지금 거는 다시 문제 풀 건데요. 어디 푸냐면 114쪽에 있는 문제를 싹 다 푸세요. 다 푸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114쪽에 있는 문제를 싹 다 풉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인 115쪽은 아까 했죠? 그럼 넘겨서 116쪽 볼게요. 116쪽은 아까 내가 설명을 했던 거야.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정적분을 계산하는 요령은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아직 뭐 더 빠르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공식이 몇 개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 말고는 다 배운 거야. 이해 갔어요? 자, 그런데 해보자. 이거 계산하려면 모든 사람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상수부터 상수까지니까 이거 뭐 부정적분은 얼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뭐 하라는 얘기야? 2 대입해서 1 대입한 걸 뭐 하면 되겠어요? 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한두 번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좀 복잡한 것들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적분을 우리가 연습할 때는 단순하게 계산하는 걸 하면 실력이 진짜 1도 안 늘어요. 분수에 곱셈이 있어. 약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분모끼리 싹 다 곱하고 분자끼리 싹 다 곱한 다음에 다시 약분하고, 이거 바보짓이잖아요. 실력이 안 늡니다. 자, 이런 게 나오면 꼭 의심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떤 특징인지 잘 봐야 되는데, 적분 구간이 어때요? 같아요. 식은 다르지만 적분 구간은 뭐하다? 그럼 뭐 할 수 있어? 적분 구간은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이거 적분 합쳐야 되는 문제예요. 1부터 2까지 해서 앞에 있는 식 x제곱 플러스 3x에서 뒤에 있는 식을 빼래요. 그럼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러면 없어지는 게 생길 거야. 3x, 3x 다 없어지네. 얘 합치면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죠. 이런 식의 요령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응용될지 모르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이 똑같으니까 합치면 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얘도 볼게요. 얘도 지금 구간이 같아, 안 같아? 같죠? 합칠 수 있어, 없어? 있어. 다만 여기 2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안에 넣어야 되겠죠. 넣어서 합치면 되겠죠. 이해 갔죠? 이런 식으로 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얘 볼까요?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2부터 3이야. 얘는 3부터만 달라, 전혀. 그렇지. 이 마이너스 안으로 넣어서 여기 바꿔줄 수 있잖아. 얘네들의 위치 바꾸면서 앞에 마이너스 다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의 위치 바꾸면서 이거 플러스가 되고요. 구간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합쳐서 하시면 정적분이 좀 더 쉽게 간단한 계산으로 변신될 겁니다. 이해 갔어요? 네. 좋아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구간이 달라요. 아니, 그냥 구간이 2배네. 곱하기 2 하면 되나요? 되겠어? 그게 아니고요. 뭘 봐야 돼요, 여기는? 안에 있는 fx 함수식이 어때요? fx 함수식이 같은 거야. 같은 함수야. 같은 함수에 얘는 1부터 2까지만 넓이를 구하라. 2부터 4까지만 넓이를 구하라요. 합칠 수 있다, 없다? 합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얼마로 합칠 수 있는 거야? 1부터 네, 이거 합치면 1부터 4까지만 정적분 하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얘는 이어붙이는 녀석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어붙이려면 얘들아, 이어붙이려면 얘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똑같이 써볼게.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이건 똑같은데 여기가 좀 달라. 2부터 3은 맞는데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dt야. 합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있다니까요. 정적분은 이 변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니까. 쟤랑 똑같이 여기서 x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럼 똑같이 합칠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변수가 다르다고 다른 함수가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합치는 것들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조금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쫄지 마. 간단해, 얘들아. 문제가 뭐냐면 fx 함수가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에 따라서 식이 두 개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랬는데 마일부터 1까지의 정적분을 구하래요. 그림으로 보면 이거예요. x가 0일 때 함수 값이 3인 거고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이게 지금 2x 플러스 3 그래프 그린 거예요. 여기가 3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는 뭐냐면 꼭지점 좌표가 0,3인데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내려온 녀석인 거야. 이해될까요? 여기 값이 1인 거고. 이해 갔어요? 그럼 그러니까 물어볼게 얘들아. 얘가 fx야? 얘가 fx야? 둘 다 fx야. 이거 합친 게 fx란 말이에요. 근데 걔를 뭐하래? 마일부터 1까지를 정적분 구하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이 정도 있을 거고요. 1은 내가 오버해서 그렇지만 이거 1 이라고 해볼게. 1 넣으면 0 되는 거라서.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 보라색 넓이 구하라는 얘기인 거란 말이야. 네. 맞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왜 못하냐고? 선생님 이거 제 fx니까 라지 f1에서 라지 f-1을 빼면 되는 건데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왜 안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넣어야 하는 함수식은 사실은 이 녀석이고 1을 넣어야 하는 함수식은 이 함수식이거든요. 이게 이 f, 그러니까 이거 변수를 지웠을 때 이 f가 같은 f가 아니에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이야. 애들아, 너희들 생각했을 때 이 넓이 구하라 그랬어. 그럼 너희들 어떻게 구할 거야? 당연히.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마일부터 0까지의 파란색 넓이 따로 구하고 이걸 1번으로 따로 구해야 될 거고 두 번째 누구? 0부터 1까지의 이 넓이를 2번으로 따로 구해야 되겠죠. 괜찮겠니?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식으로도 마찬가지야. 1번 넓이는 마일부터 0까지의 fx dx인 거고 두 번째 2번 넓이는 0부터 1까지의 fx dx야. 그런데 딱 썼을 때는 같은 fx처럼 보이지만 왼쪽에 있는 1번은 마일부터 0까지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함수식. 여기에는 2x 플러스 3이 대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 거고 여기에는 마 3x제곱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fx가 하나의 식이 아닐 때는 나눠서 해야 돼요. 다만 문제가 만약에 이 문제에서 똑같은 fx인데 만약 이 문제에서 인테그럴 1부터 4까지의 fx dx를 구하래. 그럼 이거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1부터 4까지는 전부 다 이 구간에 포함된단 말이야. 한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는 얘만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언제? 구간 안에 영역이 쪼개질 때 이때는 각각 나눠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해될까요? 당연히 공식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가죠? 좋아요. 뭐 얘도 마찬가지야. fx 뭐야 이건? 뭐였네? 너 뭐래? 왜 원래 fx? 이건 말고. 뭐야? 함수를 구하래. 뭐지? 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얘들아 지금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정적분을 시킬 건데 정적분 시키기 전에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림으로만 주어져 있는 이 fx를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시 이 그림이 fx인데 문제 마지막에 뭘 구할 거냐면 0부터 2까지의 xfx를 정적분하래요. 네.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fx라는 함수식에 x를 곱해서 새로운 하나의 식처럼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네. 그럼 fx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가 구간이 0부터 2인데 0부터 2까지 중에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식이 같아, 달라요? 달라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걸 구하고 싶으면 나눠야죠. 0부터 1까지 fx, xfx랑 1부터 2까지 xfx를 나눠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때 들어가는 이 fx가 0부터 1 때는 이 빨간색 식이 들어가는 거고 1부터 1 때는 노란색 식이 들어가는 거잖아. 저 식을 그래프를 보고 너희들이 찾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 빨간색은요, 직선인데요. y절편이 1이고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이 증가할 동안에 이 증가했어. 2분의 2. 기울기 얼마야? 1.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1x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를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요, 상수함수예요. y값이 얼마인? 이 fx는 y는 2라는 상수함수인 거야, 그냥.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예요. 2x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그림을 보고 fx식을 만들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할 때 두 개로 쪼개져야 한다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네. 이거 뭐라고? 뭔가 말씀 안 혼났을 거야. 자, 봐봐. 이제 정적분 문제 중에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네, 구간을 나눠서 푸는 문제인데 일단은 구간 나눠서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아, 힘들어? 네. 누가 힘들? 선생님 힘들어? 이사람도 힘들고 김현도 힘들고 힘들어요. 왜? 선생님도 많이 힘드시고. 나 힘들어. 나 하기 싫어. 그러면 오늘 119쪽까지 합시다. 하고 문제는 너희들 풀 거고 다 풀면 집에 갈 거고. 너무 많아요. 메롱. 자, 보세요. 매일 왜? 난 메롱하면 안 돼? 그야? 아니에요. 영크크. 무조건이야. 절대값 기호는 없애야 돼요. 네. 절대값 기호인 절대값 x-의 fx거든요. fx를 절대값으로 벗겨야 돼요. 벗기는 방법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는 거라서 x-1이 0이 되는 순간은 x가 1일 때예요. 자, 다시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 1을 뭐라 그런다? 경계값이라고 얘들아, 알겠죠? 되게 중요해, 경계값. 경계값이에요. 경계값이 하나야. 하나면 x가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누면 돼요. 등호는 둘 중에 하나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고 1보다 클 때는 그냥 나오면 되겠죠? 이게 fx 끝인 거야. 이게 fx예요. 요거 할 줄 아느냐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일단 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다음 거. 막 이런 거 나왔어. 그럼 얘는 경계값이 없고 중요한 거야. 경계값이 몇 개야? 두 개예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걸 찾아보면은 x가 뭐하고 뭐야? 뿔마일 두 개잖아. 그럼 이 문제는 경계값이 두 개니까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세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경계값이 마일과 1,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경계값이 세 개면 구간은 몇 개예요? 무려 5개. 웃기고 있네. 6개. 자, 봐봐. 마일과 1 경계값이 두 개야. 그럼 구간은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고 경계값 하나 더 늘었어, 만약에 이렇게. 그럼 네 개가 되는 거 있죠? 경계값이 10개면 구간은 11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경계값은 아무리 많아야 한 3개? 4개 이상 되면 계산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험 문제라든지 우리가 푸는 문제에 나올 법하진 않아요. 시대가 3개예요. 대충 그렇다는 얘기지. 그치? 자,
얘는 경계가 몇십 개야? 2개야.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해봐야 돼요. 마일보다 작은 수 넣어봐. 마3 넣어보세요. 양수죠? 양수죠? 대답 안 해? 네. 그럼 절대값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일과 1 사이값 0 넣어볼게요.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서 이렇게 되겠죠. 다시 1보다 큰 값 넣으니까 똑같이 양수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간이 나눠지죠. 그럼 문제가 만약에 그래서 뭘 구하래? 인테그랄 마이부터 1에 마이부터 1까지 중에서 구간이 어디야? 마이부터 마일까지는 얘로 계산해야 될 거고, 맞죠? 그 다음 얼마부터 얼마? 마일부터 1까지는 가운데인 얘로 계산해야 될 거고, 마지막 구간 있잖아. 얼마야? 1까지구나. 여기서 끝났네. 그죠? 그럼 이렇게 두 개 구간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의 구간이 여기에 1이 아니라 얼마였어? 4였다면 여기 뒤에 다시 1부터 4까지를 x제곱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해야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3개라고 저 정적분에 포함되는 값들이 3개를 다 이용할지 1개만 이용할지는 모르는 거야. 그거는 이 구간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니? 네. 그런데 정적분은 어차피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우리.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적분은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내가 구하려는 넓이가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은 아니지만 다다음 시간에 배우는 공식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아마도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하고 다음 주 내가 아마 정적분 수업을 많이 해야 2번? 3번까지는 안 할 수도 있어. 우리 이제 극한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공식을 아마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익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 한다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가볼게요. 뭐 할 거냐면 그래프 그릴 거야. 근데 이미 하나는 알아. 너희들이.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만약에 절대값이 fx 전체에 취해지는 경우가 있죠.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린 후에 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뭐예요? 관계가. 절대 절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반영. 위로 다시 올라가요. 네, 만약에 직선이었어. 만약에 fx가 이거 직선이었어. 전체 절대값을 취하면 얘가 음수일 때 양수로 바뀌라는 얘기야. V자. 얘는 함수값을 말하는 거예요. x축 아래쪽에는 이 부분이 없어지고 위로 올라가라는 얘기인 거야.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는 거라고요. 다시 fx 그래프가 만약에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였어요. 어떻게 되라고?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려서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함수값 전체의 절대값이 취해지는 건 반드시 이 모양이라는 걸 꼭 아셔야 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라는 그래프는 1, 마일, 여기 y축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이 그래프가 얘거든요. 저 녀석을 절대값을 전체에 취한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거란 말이야. 이게 한 번에 느껴져야 돼, 너희들이. 근데 문제에서 구간이 어디냐면 마이부터 1이라서 마이부터 미안해. 너무 많이 가져서 1 여기까지예요. 아이씨 진짜 씨. 이 넓이값 구하라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같은 그래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부터 마일까지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을 정적분하는 거고 마일부터 1까지는 위로 블록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얘가 어떻게 나온 거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치에서 나온 값이에요. 얘를 마일부터 1까지로 정적분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면 실수가 없단 말이야. 물론 아까 말했던 공식을 추가로 외우면 답이 거의 암산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오케이? 근데 그건 뭐 아직까지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려면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지금 뭐 하나 배운 거냐면 함수값이 절대값이 함수 전체에 있는 저 그래프를 배운 거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자 보세요. y는 절대값 x-1 이 그래프 하나, y는 절대값 x-1 플러스 x-2 하나, y는 절대값 x-1, x-2, x-4라고 할게요.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1차식이야, 전부 다. 근데 그 절대값이 1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요. 전부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 그래프는 얘는 경계값이 2개고 얘는 경계값이 3개야. 그럼 얘는 구간이 4개고요. 얘는 구간이 3개고요. 얘는 구간이 2개인 거란 말이야. 지금 설명할 테니 그냥 외웁니다. 알겠죠? 이거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냐면 1 넣으면 0이잖아. 한 번 꺾이는 거예요. 그 꺾이는 x값이 얼마야? 1이야. 알겠죠? 절대값이 1개면 꺾이는 값이 하나야. 얘가 1차식일 때. 알겠죠? 절대값이 몇 개야? 그럼 꺾이는 점이 몇 개야? 꺾이는 점이 2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꺾이는지 보면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들 이거 하면 돼요. x에 1 넣어보세요. 1 넣으면 얼마예요? 얘는 0이고 얘는 1 되죠? 1, 1. 괜찮아요? 2 넣어볼게요. 2 넣으면 2, 높이가 똑같네? 근데 이 두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꺾인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됐니? 세 번째. 꺾이는 점이 몇 개예요? 그럼 x가 1일 때, 2일 때, 4일 때 3개가 있겠죠. 이게 간격이 다를 때는 만약 간격이 다 똑같다면 그래프 모양이 꺾인 점이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대칭 관계로. 꺾인 점이 4개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간격이 다르거나 여기 개수가 다른 게 오면 대칭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수값을 다 점을 찍어줘야 돼. 한번 해볼게. 1 넣어보자. 1 넣으면 0, 1, 3 합쳐서 이거 된 거고요. 2를 넣어볼게요. 2를 0 되고 1 되고 2 내니까 3이죠. 2 될 때는 3. 4 넣을게요. 4를 넣으면 0 되고 3 되고 2 되고 5네요. 5죠? 그럼 얘보다 더 높은 값인 거니까 여기 정도 되는 거야. 너무 겹치냐. 이거라고요. 그럼 연결하면 내려와 꺾여 이런 모양이 되는 거라고요.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게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 문제인데 정적분을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래요. 그럼 여기랑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게 왜 크냐면 직선의 경우는 얘들아 정적분 할 필요가 없어. 야 봐봐. 여기 높이가 이제 2,1이거든요. 여기 1이거든. 이거 합쳐버리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넓이가 1이야 그냥. 답식은 1 나온다고. 여기 넓이 구하라고 한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아니면 어떻게 문제가 봐봐. 1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래요. 1부터 2까지 따로 2부터 3까지 정적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거 식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이 넓이 정사각형 넓이 따로 구하고 이거 사다리꼴 아니야? 이게 1이고 얘가 2라면 1 더하기 3 곱하기 1 나누기 2 하면 넓이 나오는 거 맞지 않냐고요. 정적분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쓰는 거라고. 얘도 만약에 문제가 맞았지만 아니면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래. 이거 잘라. 사다리꼴 1번, 사다리꼴 2번. 6이 길이면 함수값으로 4, 3, 5 구했잖아 이미. 계산이 아니라 그냥 사각형의 넓이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만 식으로 하는 거야? 직선이 아닐 때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로 먼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계산을 할 건지 바로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건지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 숙제 내줄게요.